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 및 부동산 분석 시간으로 팩트체크 네 번째 편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최고 부동산 2291채 노하우 비밀 분석 편인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채수 부자를 아시나요? 가장 많이 보유한 채수는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0채? 200채? 자, 정답은 2291채.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위는 그렇고요. 2위는 1545채 이거예요. 3위는 705채. 자, 4위 499채. 그리고 5위 480채죠. 자, 1, 2위와 3, 4위부터 굉장히 큰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1위와 2위는 같은 광주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위가 광주 서구에 살고 계시고요. 2위는 광주 남구에 살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최소 1, 2위가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커넥션이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 최고 보유 채수를 가진 사람의 마인드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생각만 가지고 실행은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지 않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코자 합니다. 앞서 300채 갭투자 박종수 저자 팩트체크 편을 기억하시나요? 그 갭투자 고수는 어떻게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을지 알고 있으십니까? 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위, 우리나라 보유 채수 1위의 그분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박종수 씨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에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이 많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죠. 그가 신영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박종수 씨는 신영직 갭투자방을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계획을 합니다. 신 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죠. 하지만 쉽게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서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에 무작정 기다리는 날이 계속되었죠. 결국 그의 노를 감탄한 신 씨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죠. 그 노하우가 박종수 씨의 바보부자란 책의 대화처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1채 노하우 분석인데요. 첫 번째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해낸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며 조언하죠. 자, 2291채 노하우 분석편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인데요. 무조건 해낸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으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거야. 자기 분야에서 최고도 못 되면서 부동산을 부자되겠다? 어디에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겠다? 이건 사기꾼 심보야.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도전하고 그 속에서 최고가 된 모습을 만끽한 사람만 부자가 될 자질이 있단 말이지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주변에 스승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선구자와 같은 존재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친다라면 처음 부동산에 입문해서 겪는 어려움은 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게 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경험 있는 투자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대출입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선호하지 않죠.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님 세대, 즉 1980년대에는 대출이자가 30에서 40% 연이자를 냈었고요. 90년대에는 20에서 30%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번 빌리면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했었죠. 자연스레 대출에 대한 인식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큰 대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가요? 그렇게 대출 이자가 높습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라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금리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죠. 우리와 경제 구조가 거의 일치한 일본의 재료금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라봤자 4, 5%입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5배에서 8배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대출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대부분 대출을 무서워하고 대출을 받아도 빨리 갚으려고만 하지. 바로 거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야.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것으로 아파트를 사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세 상승분으로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는 거야. 대출 이자보다 수백 배가 더 높은 소득이 생기는데 왜 대출을 꺼리지? 제발 가난한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대출 받으면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마. 알겠나? 절대로 원금을 회수하지 말라고. 대출 원금을 갚으면 아파트를 더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니까. 원금은 갚지 말고 이자만 갚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부동산을 투자코자 하는 후배들에게 똑같은 추천을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전에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담보대출이 많으면 전산상 대출 규모로 잡혀 신용대출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갭 투자 분석인데요. 그 신영직 사장의 갭 금액은 정확히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라고. 그 돈으로 광주를 비롯한 지방에서 내가 말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미친 듯이 사. 현재 광주와 지방은 1,000만 원 이내에서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지천에 널려 있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 1,000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입장으로 꽤 괜찮은 조건의 물건을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아파트가 괜찮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 결론은 최적의 그 갭은 1,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 부동산채의 고수는 전세 만료 시 전세금을 증액해서 또 아파트를 사라고 추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전세 상승분으로 또 아파트를 사서 채수를 늘리는 것. 거대한 부자들은 절대 자기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또 한 가지, 하루라도 빨리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박정수 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받게. 자, 여섯 번째, 추가 매매 추천입니다. 그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오른 전세가로 뭘 하고 싶은가?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지금까지 투자한 방식대로 아파트를 또 사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걸세. 알겠나? 아파트 채소를 하루라도 빨리 늘릴 생각을 하게.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세. 아파트 늘어난 속도를 보면 자네 심장도 떨릴 걸세. 그게 바로 내가 부자가 된 방법이야. 정말 말이 쉽지 어디 살떨려서 계속 매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저는 그만큼 그릇이 안 되나 봅니다. 하지만 이를 참고해 볼만하죠. 전세 상승분을 계속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못하는 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초보 갭 투자 목표 개수인데요. 그는 이야기 중에 여러 번 100채를 강조합니다. 100채를 채우면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어때? 자네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내년까지 아파트 100채 정도 만들어 보지 그러나. 하하하. 전세를 올려서 오른 금액으로 아파트 100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 자, 나와 약속하게. 내년까지 아파트 100채를 만들겠다고. 안 그래? 내가 볼 때는 내년 말까지 100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내년까지 아파트 100채를 만들겠다 소원이 간절하면 그 소원을 계속 빌고 또 빌고 외쳐봐. 그래, 지금 최고 좋은 시기야. 대신 아파트 100채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를 사게. 자, 2011년까지 아파트 100채 가능하겠지? 무조건 100채를 만들게. 무조건이야. 여타의 핑계는 필요 없어. 죽도록 일하게. 그렇게 해서 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대출을 최대한 받고. 알겠나? 자, 수없이 100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100채에 도달하면 확실한 느낌을 받는다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를 전수받은 박정수 씨가 그대로 따로 했고 성공을 이룬 것을 볼 때 검증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선뜻 추천드리지는 못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갭 투자 왕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라 였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스승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대출은 최대한 만든다. 네 번째, 갭 투자는 1,000만 원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전세가 상승 시 그 돈으로 계속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추가
매매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목표 개수는 100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으로 팩트체크, 한국 최고 부동산 부자 2291채 노하우 비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